이제 숙종부터 보겠습니다. 이 숙종 정말 할 말 많은 왕이죠. 그 숙종하면 황국인데요. 첫 번째 황국이 뭐냐면 경신황국이에요. 이 경신황국이 왜 벌어졌냐면 숙종이 집권했을 때 이제 집권 세력이 남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인은 이제 쫓겨나 있었는데 남인 중에 허적이라고 당시 국무총리 영의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숙종이 볼 때 조금 뭔가 내가 왕이 되고 뭔가 한 방을 보여줘야 된다고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허적대감의 할아버지가 국가에서 시호를 받는 잔치가 열려요.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비 오고 그러면 답이 없으니까 숙종이 왕실의 보물인 유학이라고 기름칠한 천막을 저기는 허적대감 잔치에 보내주게라고 얘기하니 이제 도승지가 벌벌 떨면서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유학이 없습니다. 유학이 왜 없는가? 왕실 재산인데. 며칠 전에 허적대감이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맛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용돈 주려고 지갑에 10만 원 넣어놨는데 잘 때 미리 가져간 겁니다.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숙종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 봐라 그러면서 뒤를 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사찰 들어간 거죠. 근데 뭐 털면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든 뭐 좀 엮고 막 모함 좀 섞어서. 그래갖고 허적대감의 뭐 서자 허견이 역모를 꾀했다 이래가지고 허적 포함 남인들이 대거 쫓겨나요. 다시 이제 비집권 야당이 되고 여기는 서인들이 여기는 다시 집권당이 됩니다. 이게 바로 경신황국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그 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권을 했으니 이번 기회에 아예 저기 있는 남인들을 싸그리 죽여버리자라는 강경파가 등장을 해요. 강경파.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살살 해야지 왜 그래? 라는 온건파가 등장해서 이 시국에 자기들끼리 또 파가 갈립니다. 그래서 이 강경파를 뭐라고 부르냐면 노론이라고 부르고요. 대표자는 송시열입니다. 송시열. 그리고 온건파는 소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노론소론이 일단 갈리기만 했을 뿐 서로에게 칼을 빼들 수는 없어. 왜? 주정남인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신왕국 때 서인이 노론소론으로 나뉘었다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사년이 돼요. 기사년에 기사환국이 벌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여자 문제가 더해지는데요. 여기는 숙종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인현왕후라고 중전마마 유명하죠. 청순의 대명사. 근데 이분이 저기는 이제 서인하고 서인 계열 집안이에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중전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여기 장희빈이라고 있습니다. 희빈장씨. 이 장희빈은 사실상 여기는 남인들이 정략적으로 숙종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 남인들이 재집권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서 궁궐에 이제 일부러 밀어 넣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에 유일하게 여성의 외모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장희빈이고요. 잠옷 아름다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웬만하면 그런 말 안 쓰거든요. 진짜 이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숙종이 사랑한 사람이 이제 무술인데 무술이라는 게 조선시대 이제 궁녀들 막 옷 빨아주고 하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천했던 직급인데 최씨라고 있어요. 무술이 최씨하고도 사랑을 해서 이 장희빈은 윤이라는 아들을 낳고 최씨는 이제 연인군을 낳았어요. 연인군. 근데 왕이 될 가능성은 없죠. 어머니가 천민이니까.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여기는 숙종이 장희빈을 너무 이뻐하다 보니까 자기민의 자식인 윤희를 세자로 책봉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서인 입장에선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큰일 이거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인현왕후하고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적장자를 낳으셔야 됩니다. 어디 뭐 장희빈 듣도 보도 못한 말이야.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송시열이 나섭니다.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숙종의 핀트가 팍 한 것 같아요. 야, 송시열. 너 내가 친구야? 야, 너 아메리카노 좋아하니? 일로 와봐. 그러면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내립니다. 그래서 송시열이 세상에 조선 후기 대석하기
세자 책봉을 반대하다가 사약 먹고 죽고 여기 있는 서인들이 다 쫓겨나고 인현왕후도 같이 쫓겨나요. 이게 기사년에 벌어진 기사황국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남인들은요 기사회생을 해요. 남인 집권, 여기는 서인들 쫓겨남. 그래갖고 남인의 여자였던 장희빈이 중전이 됩니다. 궁녀 출신 장희빈이 중전이 되고 인현왕후는 완전히 이제 쫓겨나는 끔찍한 상황이 도래하게 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요. 세월이 지나서 그 갑술년이 됩니다. 갑술년에 또 환국이 벌어져요. 자, 이건 어떻게 벌어진 거냐? 그 좀 취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조금 그래도 연식이 됐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좋아했던 연예인을 떠올리면 3인방이 서양 3인방이 브룩 쉴즈, 피비 케이츠, 소피 마르소.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 그 옛날에 이제 그 책받침처럼 코팅을 해서 팔았어요. 그거 항상 이제 책받침으로 썼고 국내 3인방이 김혜수, 이상아, 이미연. 예, 그런 시대 사람입니다, 제가. 예, 근데 어렸을 땐 그렇게 막 이렇게 이쁘고 뭐 막 그런 사람 좋아하다가 또 나이 먹고 그러면 남자고 그렇고 좀 여자도 그렇고 좀 취향이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좀 그런 것처럼 숙종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화무시비롱이라고 꽃이 이뻐봐야 열흘이거든요. 그냥 노화 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숙종이 그녀가 보고 싶은 거죠. 내 첫사랑.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뭐하지? 그러면서 사람을 보면서 알아봤더니 뭐 막 그리워하면서 편지도 쓰고 막 십자수 지금부터 십자수도 하고 막 어떡해 막 그래가지고 막 편지 보내고 막 그래요.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가 보고 싶어 뭐 이런 편지를 보내니까 뭐 궁궐로 들어와. 그러니까 인현왕후가 마음은 감사하나 죄인이 어찌 들어가겠어요? 됐거든요. 약간 이런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약간 지금 좀 이분도 불편하니까 숙종이 안 돼 와야 돼 뭐 이러고 있을 때 그걸 눈치채고 여기 있는 서인들이 때는 이때다. 그 쫓겨난 민 씨를 복위하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희빈하고 남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줬다 뺏는 거잖아. 뭐야? 나 중전에서 몰아내고 야 이거 뭐야? 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갖고 남인이 막 방해를 해 서인들을. 왜 복위시키냐고. 거기에 또 숙종이 핀트가 탁 나갑니다. 야, 내가 보고 싶대잖아. 내가 미스하대잖아. 니들이 뭔데 난리야 그러면서 여기는 남인을 다 쫓아내요. 남인 쫓겨나. 여기는 서인 탄압했다고. 그리고 서인들이 다시 재집권을 합니다. 그리고 인현왕후 컴백. 장희빈 다시 이제 쫓겨난 거죠 사실상. 그래서 저 궁궐 뒤쪽에 취선당이라고 거기서 머물라고 그러고 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이제 저는 장희빈의 마음도 조금 좀 이해가 가죠. 배신감 막 느낀 거죠. 야 이게 뭐냐 싶어가지고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무당을 불러다가 이제 흑마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그 인현왕후 이렇게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막 판을 만들어 놓고 그 다트라고 그래요. 다트 이렇게 그 표창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던지고 막 이렇게 막 집인형 같은 거 만들어서 팍 하면 막 인현왕후가 아프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는 인현왕후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장희빈이 저주로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숙종이 야, 너 진짜 나쁜 여자구나. 야, 너 네 얼굴 이쁜 거에 백분질만 마음이 이뻤으면 좋았을 텐데 너는 이렇게 마음이 밉니? 그러면서 아메리카노를 또 주는 거죠. 근데 장희빈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먹으면 망극해야 되면서 먹어야 되는데 야 내가 이거 왜 먹냐? 그러면서 막 얼굴에 뿜고 막 토하고 막 왕 멱살 잡고 같이 죽자고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숙종이 화가 났고 얘 미쳤나? 야 문짝 뛰어와. 그래갖고 막 문짝으로 누르고 입을 벌려서 강제로 집어넣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 장희빈이 그래 나 죽을게. 내 네 소원대로 죽을게. 근데 내 새끼 한번 보고 죽자. 윤희 한번 보게 해줘. 윤희 한번. 세자 한번 보게 해줘.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에 애미가 자식 보고 싶다니 어찌 말릴 수 있단 말인가. 세자 오라 그래. 이렇게 된 거죠. 세자가 온 거예요. 엄마 왜 그래요? 세자야. 네 엄마 이제 죽는다. 억울하게 죽는다. 이 엄마
잘못한 게 네 아빠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세자야, 너도 왕되면 네 아빠처럼 바람 피고 그럴 거야? 그러지 못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다짜고짜 잡아당긴 거야. 뭐 뜯어 말고도 안 나. 그 잡아당겨진 아이가 요 윤희가 경종이에요. 그럼 여기는 경종은 몸이 튼튼했겠어요? 약했겠어요? 약하죠. 잡아당겼는데. 자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잡아당겼는데. 오래 살았을까요? 오래 살았을까요? 금방 죽었을까요? 잡아당겼습니다. 항상 이러고 있었다. 라는 말이 실록엔 안 나와요. 실록엔 안 나오고 이게 그 서인이 쓴 그 약간 그 개인적인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기록, 그 수문록이라고 거기 나오거든요. 야사에 나와요, 야사에. 근데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록에 실기는 좀, 이 실록이 되게 디테일한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그 영조정조 때가 막 실록 물에 씻고 막 그래요. 감추려고. 내가 볼 땐 땡겼어도 실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뭐 그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약간 좀 의심이 드는 게 경종이 후사도 없이 그렇게 항상 아프고 맨날 입버릇이 유념하게 쏘예요. 신하들이 와서 전하, 무슨 말씀을 드려도 유념하겠다고만 하시니 앞으로 유념하겠다는 말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경종이 유념하겠소.